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이달 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검찰의 기업 수사에 이어서 총파업까지 겹친다면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들끓는 촛불 민심이 노동계로 옮겨붙었습니다. 집회에 적극 참여해온 민주노총이 오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과 전국 시도에서 4시간 이상 부분 파업을 진행하면서 총파업 대회와 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민노총 소속 단일 사업장 중 최대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번 주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치 파업은 불법이라고 경고하며 노동계의 파업 확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현대차 파업 등으로 수출이 감소했던 것처럼 만약 노동계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수출과 생산에 추가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파업에 따른 조업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올해와 이미 2%대 중반까지 하락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안 그래도 최순실 게이트로 향후 특검과 국정조사 과정에서 민낯이 드러날 예정인 재계 역시 연말 임원 인사는 물론 내년 사업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이번 파업을 일회성이 아니라 정권 퇴진을 전제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재계의 주름살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상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거액 출연금에 검찰이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자 재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특검과 국정조사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계는 표정 관리와 함께 특검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성 기자입니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 그룹들은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 속으로는 안도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재벌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낸 800억 원 가까운 돈에 대해 대가를 바랬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검찰이 일단 뇌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경련이 어떤 큰 뜻을 생각해 한다 그러면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도덕적으로도 어긋나는 일일 수도 있고 이거는 개별 기업이 하기엔 리스크가 되게 크거든요. 검찰이 발표해서 거론한 기업은 현대차와 KT, 롯데, 포스코, GKL 등 5곳. 최순실 차은택씨 관계기업에 납품해 광고 특혜까지 준 현대차그룹은 이 모든 것들이 압력에 의한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검토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최 씨와 차 씨의 추천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하고 특정 회사에 광고를 몰아준 KT, 70억 원 추가 출연 의혹에 휘말린 롯데, 매각한 광고 계열사를 둘러싼 최 씨 측의 강탈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는 말을 더 아꼈는데 하나같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재계는 이미 다음 달 초 시작될 전망인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의 수사가 검찰과 달리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국정조사에서 총수들에 대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상입니다. 지난 2달간 대한민국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완전히 함몰됐습니다. 검찰은 결국 대통령이 최 씨 등과 공모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달을 박상률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2달 전인 지난 9월 22일 야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싸고 최순실 관련 의혹을 제기합니다.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를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틀 뒤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이 담긴 최 씨의 태블릿 PC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대통령 연설문 등 각종 문서가 담겨 있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1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담화 이틀 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최 씨가 귀국했고 31시간 뒤 검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한테 그리고 이달 4일 박 대통령은 검찰의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2차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그럼에도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선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씨 등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됩니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모두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혹 제기 2달 만에 검찰 수사가 피의자로 규정된 대통령에게 곧장 향하는 형국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50대 이상 취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50대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7만 2천 명 늘어난 1,008만 1,000명으로 분기 기준으로 처음 1,000만 명을 넘었고 전체 취업자 대비 38.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해당 연령 인구가 늘어난 데다 기대 여명이 길어진 중년과 고령층이 노후를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요즘 은퇴자들의 사업 비용을 노린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 선물 회사에 투자해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경찰은 3천여 명, 1,6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고향 지인에게서 투자처를 소개받은 A씨. 원금이 보장되고 매달 수익을 내준다는 말에 사업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맡겼습니다. 재무적으로 지식을 많이 갖고서 영업을 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은행 금리나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안전하고 확실한 좋은 투자처가 있다. 친척 제안으로 은퇴 자금을 모두 투자한 B씨도 앞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친척 간에 가족 간에 믿음이 다 무너져서 거의 가정이 파탄되긴 은퇴 후에 이제 생활하려고 한 걸 사실 다 넣었죠. 제 와이프 이름으로 한 30만 불, 제 이름으로 3만 불 넣었었는데 보험 영업사원들이 끼워 팔기식 영업을 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계좌 입금 확인이 가능해 피해자들이 쉽게 속았습니다. 뉴질랜드에 속해 있는 그 외국 그 S사와 연동된 어플을 통해서 투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전산을 조작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약 2년간 이런 투자 사기에 속은 피해자는 모두 3천여 명, 피해 액수는 1,660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불법 유사수신업체 대표 김모 씨와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유모 씨 등 3명을 구속했고 본부장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서울시는 저소득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 2배 청년통장 가입 대상자 500명과 약정식을 가집니다. 청년통장은 주거와 결혼, 교육, 창업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도울 수 있도록 시 예산과 민간 후원금을 합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매달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저축액의 50%를 더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청년통장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1,000명이 선발되고 신청 대상은 서울에 사는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연 6개월 이상 일하고 있고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채권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억제 등을 이유로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금리는 조금씩 천천히 올리는 영업 행태를 보이면서 고객들로부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며 5%에 육박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월 말 이후 한 달 반 만에 평균 0.3%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채권 금리가 올랐고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빌미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금 금리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최근 한 달 반 동안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예금 금리는 조금 올려주고
대출금리만 확 올리니까 그거는 좀 밸런스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계대출이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큰 걱정입니다. 예. 은행들은 이에 대해 예금과 대출의 금리 산정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시장금리가 반영되는 것이 반영되는 주기가 추진금리하고 대출금리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시장금리 상승된 추세는 맞는데 대출 같은 경우는 좀 더 먼저 반영되는 거고. 하지만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내릴 때는 예금금리부터 재빨리 내리고 대출금리는 천천히 조금씩 내리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금리에도 가계대출 장사를 잘했던 주요 시중은행들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등 불황 속 나홀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해 갑질 논란이 일었던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가 해고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은 A씨가 회사 등을 상대로 해고를 취소하고 손해를 물어내라며 낸 소송에서 1심처럼 A씨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려 갑질 논란이 일자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난해 7월 A씨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했다며 해고 무효 소송과 함께 미지급 임금 등 1억 원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서 항소심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인공지능이 인간계 퀴즈 고수들과 지식 대결을 벌였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연구진은 이 인공지능을 전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한국형 인공지능 엑소브레인과 인간의 지식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엑소브레인은 자체 축적한 백과사전 12만 권 분량의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에 맞서 올해 장학 퀴즈 왕중왕전 우승자와 수능 만점 대학생 등이 인간계 대표로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대결은 30문제 가운데 5문제만 틀린 엑소브레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저는 굉장히 당황해서 문제 풀다가 생각 하나도 안 날 때도 있고 그랬는데 감정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강력한 변수가 아니었나 생각. 방대한 지식에서 답을 확실히 빠른 시간 내에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 등은 현재 강점이자 미래에 더 발전시킨다면 더 뛰어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대결에서 나타난 독해력 부족 등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엑소브레인을 업그레이드해 법률이나 특허, 금융 같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한 법률을 만들 때 이 법률과 저촉되는 다른 법률이 어떤 게 있느냐, 판례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법률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든가. 엑소브레인 개발은 이제 1단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연구진은 2020년까지 산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응용 기술을 개발한 뒤 외국어 버전을 통해 해외로까지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최근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2017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럽죠.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걱정되는 건 무엇보다 경제인데요. 일명 최순실 게이트 이후 각종 정부 부처의 업무가 거의 중지되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데이터 뉴스 시간에서는 매년 이맘때쯤 발표되는 2017년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은 적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 바로 474 공약이었습니다.
첫 번째 4는 잠재 경제 성장률을 4%로 올린다는 의미였고요. 두 번째 7은 고용률 70% 달성. 마지막 4는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이루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경제 성장률은 2014년 한 해 3.3%를 기록한 걸 빼면 계속 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는커녕 3만 달러도 힘든 모양새고요. 또 고용률도 현재 65%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실패한 경제 정책이었다. 이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내년도 전망은 어떨까요? 네, 내년도 2017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3% 성장으로 전망했습니다. 각종 발표 중 가장 높은 수치였고요. 다음으로 한국은행은 2.8%, 국회 예산정책처는 2.7%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전망은 이보다 비관적입니다. 먼저 현대경제연구원이 2.6%, 한국금융연구원은 2.5%, LG경제연구원은 2.2%로 상당히 낮은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 1.5%라는 비관적인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 전망이 1.5%, 정말 심각한 상황 같은데요. 자, 노무라 증권은 왜 이렇게 낮은 수치를 제시한 걸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보호무역주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 거죠. 또 국내 기관 중에서는 LG경제연구원이 가장 낮은 2.2%를 제시했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을 견인한 건설, 또 투자의 내년 경제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내수와 수출 다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막상 틀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특히 정부나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몇 번씩 전망치를 바꾸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많아서 경제 성장률이 변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정부가 초기에 전망치를 너무 높게 잡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내년 전망치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장 높은 수치를 발표했죠. 한국은행은 2015년 경제 성장률을 4.2%로 예상했는데요. 실제 성장률은 2.6%에 그쳤습니다. 무려 1.6%포인트 차이가 난 거죠. 올해도 초기 3%로 예상했다가 지금은 2.7%로 내린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에게 장밋빛 전망을 보여주려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제 성장률을 잘못 예측하면 그 자체로도 경제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반으로 정부는 예상 세금을 계산해서 예산을 짜고요. 기업에서도 사업을 계획하고 고용을 계획하겠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틀리게 되면 이런 계획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는데 그 예상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게 되는 셈인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온 나라가 일명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어지러운 상황이잖아요. 이게 또 경제 성장률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분석한 결과도 있을까요? 네, 일본 노무라 금융투자에서 이번 사태로 올 4분기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분기에 0.7% 성장했는데요. 4분기에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정부의 비효율성이 커지면서 0.2% 성장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야권의 경제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2% 초반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태가 나라의 경제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 말고 또 다른 위기 요인도 있을까요?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이 그나마 2%대를 기록하게 된다면 그 원동력은 주택 경기의 활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규모인데요. 올해 가계부채 규모는 1,300조를 넘어설 예정이고요. 주택담보금리는 5%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고 하죠.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
기정사실화가 된 상황에서요. 언제까지 걱정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017년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국민들의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지도자의 결단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데이터 뉴스 2017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사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